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네, 마을에 이렇게 초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꺼이, 기꺼이 응해주셨어요. 네. 주인공분들을 얼굴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객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은 초록상상 회원이시거나 초록상상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회원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송년회 겸 영화제로 여러분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대표님도 전하고 싶으시겠지만 저희 GV가 너무 짧은 관계로 대표님 일어나서 얼굴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초록상상 활동가 살구입니다. 네, 저는 푸른 고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선생님들. 이런 자리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올 한 해 각자 계신 곳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위로가 받고 우리가 조금 더 여기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화의 한 축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연대감 같은 게 되게 느껴지는 하루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루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되게 귀한 세 분을 모셨어요. 네. 너에게 가는 길을 만들어주신 감독님, 네, 변유리 감독님, 네, 그리고 주인공이신 라비님과 그리고 비비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세요. 네, 각자 인사를 짧게라도. 안녕하세요. 저는 연분홍 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너에게 가는 길을 연출한 변규리입니다. 오늘 초록상상에서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비라고 하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페르멘티,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고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여기 나온 포스터에 나온 저 사진이 접니다. 그리고 초록상상에 온다고 제가 오늘 초록색 옷을 입고 왔는데 초록상상이랑은 되게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미님하고 같이 와서 인권 강의를 또 들려드렸고 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는 너무너무 연대를 진짜 잘해 주시는 귀한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 부르시면 오니까 다음에 또 불러주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영광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곳저곳 GV 다니시면서 영화를 느꼈던 소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초록상상 회원분들과 관객분들도 아마 소감을 나누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들게 된 계기, 응원. 먼저 소감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에게 가는 길이 제작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제가 활동하는 연분홍 치마라는 단체에서 계속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3XFTM이나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종로의 기적과 같은 영화들을 만들어 오다가 4년 전쯤에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이제 홍보 영상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 기록도 하고, 그 다음에 인권 현장에서 이제 그런 미디어 기록이나 혹은 연대를 해가면서 미디어 활동을 계속 해가는 이제 단체이기도 한데,
요청을 주셔서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촬영차 같이 갔었는데 그때 그 부모님들이 카메라 앞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내 아이가 성소수자라는 걸 몰랐을 때,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존재 자체나 혹은 내 주변엔 없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내가 무심코 내 아이한테 했던, 지나가는 말로 했던 어떤 혐오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칼이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성소수자 부모라는 어떤 정체성이 생겼는데,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원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들이 여자친구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나 뭐 아이의 여러 가지 그런 되게 사소한 뭐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질문들 속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라는 어떤 부모님들도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뭐 게이 아들을 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냐라는 질문에 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라는, 혹은 이제 아이가 청별정정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아이가 왜 이렇게 머리가 뭐 짧은가, 혹은 왜 애는 왜 이렇게 남성스러워, 막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혹은 또 뭐 남녀로 나뉘어져 있는 화장실을 볼 때마다 내 아이는 어디 가서 화장실을 갔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부모님들도 받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성소수자 부모님의 어떤 위치에 관한 영화를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연분홍치마와 이제 부모 모임이 함께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나비님 주인공 하시려고 저한테 먼저 마이크를 주시네요. 저희가 늘 GV 가면 사실 당사자분들이 좀 많이 오기도 하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커밍아웃을 떠올리면서 무거운 마음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떠올리잖아요. 상상할 때 늘 마음이 무거워지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죄책감 같은 것도 가지시더라고요. 어떤 부모님의 평온을 깬다, 뭐 우리 집의 평화를 깬다, 혹은 부모님한테 큰 고통을 준다. 자꾸 이런 시작점에서 출발을 하니까 본인이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고, 커밍아웃 하기가 더 힘든 거죠. 근데 사실 부모님한테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 그거보다 큰 힘은 없거든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진짜 제일 큰 에너지가 오는 건데,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니까 사실 그 무거운 마음을 갖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저처럼 사실 새로운 어떤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아이한테 4년 전에 5년 전에 커밍아웃 받은 게 어떤 제 삶의 진짜 큰 전환점이에요. 저는 원래 이런 시민단체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던 사람인데 지금은 너무 이런 좋은 단체들하고 연대하고 좋은 단체들도 많이 알게 됐고, 제가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 문제도 엄청 고민하게 됐고, 제가 여성이지만 소수로 살아가고 있어서 부당함을 겪는 것도 훨씬 더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차별이나 혐오, 평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어른이 됐다는 게 저는 저 스스로 되게 뿌듯하고, 그런 기회를 아이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 커밍아웃을 이렇게 내가 나비님이 늘 하시는 말이지만 제가 오늘 컨닝을 하자면, 커밍아웃은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나의 넓은 세계로 초대하는 일이래요. 네, 그걸 누가 트위터에 이제 저희 영화 감상평을 올려놓으신 건데, 나비님이 늘 인용하시지만 근데 그 말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넓은 세계로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를 못 받아들인 건 부모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가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싶으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 돼요. 제가 처음에 게이라는 말이 안 나왔던 거는 제가 게이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너무 셌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내뱉으면 정말 우리 아이를 게이로 인정하는 게 되는 어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점점 제가 무지해서 그런 편견을 가졌다면 점점 알게 되니까 그 편견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게이라는 말이 정말 쉽게 나오더라고요. 노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게이 이렇게. 진짜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진짜 제가 살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말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진짜, 그걸 제가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게 돼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게이란 말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커밍아웃 받은 부모로서 저희 아이한테 늘 고맙다고 얘기해요. 엄마를 이런 진짜 세계로 초대를 해줬고, 엄마는 너로 인해서 진짜 요즘 또 GV도 많고 관객분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 지지해주는 마음들이 느껴져요. 엘라이든 성소수자 당사자든 어느 단체에 가도 너무 영화를 보고 제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사람이 이렇게 왜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저희 아들에게 감사하면서 매일 지금 군대에 있어가지고 매일 카톡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내 세계로 초대한다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비안님 말씀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화 보고 커밍아웃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부모님께 가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준비를 좀 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준비는 뭐 어떤 게 제일 준비냐,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괜찮을 때, 내가 안전할 때,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식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커밍아웃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잘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나쁘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다 개별적인 존재니까. 부모님이 나를 평소에 친밀하고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이런 부분을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해해 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 부모에게는 실제로 목사님들도 오세요. 목사님직을 유지하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 혐오 세력을 주도하시는 목사님 중에 아들이 게이신 분은 목사직을 내려놓고 오셨어요. 목사직은 뭐 물론 하느님의 소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의 아버지는 나 혼자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계세요. 그런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커밍아웃했다. 상처받으면 넣어서 내가 쓰러지면 곤란하잖아요. 물론 비비안이 말씀처럼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죠. 가족이나 부모의 평온을 깰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커밍아웃 할 정도 되면 나는 정말 존재가 부서질 것 같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뎌서 커밍아웃을 하는데 부모의 평온 깨는 정도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기회를 드리고, 부모님도 처음 그 얘기를 듣잖아요. 물론 자식이 얘기하면 부모님은 갑자기 폭탄같이 느끼지만 자식은 최소한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이렇게 또 정말 존재가 부서질 정도로 힘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기다려도 이해가 안 되시면 부모님한테 버림받기 전에 부모를 먼저 버리고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은 막 나쁜 사람이라고 죄점 가질 필요 없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개별적인 존재고 나는 나대로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나의 뿌리는 나지. 단순히 몸을 빌어서 태어났다고 해서 나의 뿌리가 부모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 부모님을 미워할 것도 없고 그냥 나와 개별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정서적으로, 공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독립이 가능할 때, 어떤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리냐면 부모님한테 상처받을 때 가장 힘들어해요. 차라리 가족이 아니라면 안 보고 살면 되는데 가족인데 나를 혐오할 때 계속 봐야만 하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족이지만 나를 혐오하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안전이별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내시면 훨씬 덜 불행할 것 같아요. 가족, 그게 내 사랑하는 어느 누구라도, 내 파트너라도, 가족이라도 나를 불행하거나 내 존엄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단단해질 때 가능하면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 같고, 혹시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당당하게,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당당하게 저희 존재나 저희 성수자 부모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면, 제가 뭐 가끔 그 영화에도 나오니까 이렇게 그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외출 사유를 쓰고 나가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어쨌든 인생은 싸움은 선빵입니다. 선빵. 먼저 딱 치고 나가야지 주저주저 하거나 소극적으로 예의를 다해서 얘기해봤자 별 필요 없더라고요. 일단 선빵을 때려서 코피를 터뜨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다음에 그게 낫습니다. 어떡하죠? 앞부분에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회원 중에 네, 이런 활동을 하시는 사회적 경제로 뭔가 활동을 하시는 분이 후원해주신 물품을 지원해드립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것 같고요. 결론은 저는 커밍아웃 받을 때 바비를 위한 기도라는 영화를 저희 아이가 꼭 보라고 한 거예요. 커밍아웃 편지와 함께. 근데 그 영화는 끝이 너무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너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 남편이 카톡을 했는데 답이 오니까 아 살아있구나. 그걸 안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추천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바비를 위한 기도와 너에게 가는 길을 커밍아웃 세트로 이렇게 영화 세트로 딱 같이 보여드리면서 저희 커밍아웃 스토리 책도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부모님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원하시는 선물 혹시 있으세요? 생강편과 유기농으로 만든 수제 생강편이고요. 네, 그리고 참기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유기농이니까 이 겨울에 네, 생강으로 몸도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죄송하지만 팩트 폭격을 하자면 전국의 어느 지역 사람이고 자기 지역이 보수적이다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서울 빼고는 다 보수적일까? 실은 그래서 첫 번에 가정법원에 한 걸 서울에서 일부러 했던 부분도 있어요. 서울은 좀 더 개방적이지 않을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말짱 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군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제가 다녀보면 다 제가 지금 소방 노조를 하고 있는데 노조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전국을 다녀보면 다 자기네 동네는 보수적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아, 이게 사람들이 뭔가 약간 다 멈칫거리고 있구나. 뭔가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다들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직장에서 실제로 뭐 있었던 일 가끔 이렇게 프라이드 뱅글 같은 걸 차고 다니면 여름에 짧은 옷을 입고 제복에 이렇게 차고 다니면 그 직장 상사가 꼰대 같은 상사가 자네는 그게 뭔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저희 아들이 트랜스젠더라 이 프라이드 축제 기간에는 이런 걸 하고 다닙니다. 얘기를 하면 그 상사가 뭐 엄마가 맨날 밖으로 돌으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 요즘 애들 말로 좀 빠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진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실제로 경찰이 안 잡아가지만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멍게 쳐다보면 막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입을 쫙 찢을 테야. 저는 표정으로 쳐다보면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 누가 또 어떤 지구에 상처받은 적 없냐고 했는데 상처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상처받을 수가 없죠. 그런 말 하면 홍군형을 내줄게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해도 제가 그런 느낌으로 했는지를 잘 몰라요. 일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설교를 하면 잡아간다는 데서 그렇게 무식한 얘기하지 말고 법을 보고 얘기해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직장에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글쎄요 이 부분도 그렇고 저는 누군가가 한다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나 국회에서 할 일도 있고 또 뭐 활동가들이 또 인플루언서들이 하면 조금 더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맡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있는 자리에서 M&A 목만 하면 되고 그동안 어떤 우리 선배들이나 사회가 그렇게 어떤 진보되지 않았다면 그걸 왜 이러고 살지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씩이라도. 이 질문조차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나 이 질문을 했을 때 이유가 그렇게 난 무서워라고 여러 이유로 물러서는 만큼 덜 발전하겠죠. 이 질문을 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만큼 발전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지금 14년이 지나서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임계점에 왔다. 88%가 찬성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밀었지만 이렇게 미루는 게 어떤 한계점이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거다라는 이런 임계점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별로
상처를 줘도 애를 때려도 매 맞는 사람이 그 때린 거야? 그러면 때린 사람이 별로 당황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저 페이스북 친구인데 정말 찐팬이 될 것 같은 우리 활동가로 영입하고 싶은 네, 러브콜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좀 되게 저항도 되게 심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저항도 심하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지점에 있어서 저희 마을에서도 현수막을 걸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요청을 드렸는데 한 분은 아직 답이 없으셔가지고 저희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얼른 답이 와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제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목소리 내고 있는지를 좀 같이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해보고 저희도 좀 두려워하지 않고 좀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좀 급작스럽게 했을 때 제가 제대로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내내 좀 찜찜했었거든요. 나비님이 말씀해주신 그 말씀대로 저도 힘있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저희가 앞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돼서 한마디 남겨주시라고 이제일에 뒀었죠, 판넬을.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응원하는 말 쓰신 분들 중에 2분 정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골라주세요. 붓을 손에 달렸어요. 따다당. 나다 하고 바로 검증은 안 돼요.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글이 안 보입니다. 어떡하죠? 제가 이동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에게 당연한 권리를 위해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합니다. 라고 쓰신 분. 네. 중복은 안 돼요. 네, 다른 분. 철저하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주세요. 모두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라고 쓰셨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제 권한으로 오늘 여기에 오신 분 중에 또 소중한 후원을 해주셨어요. 오늘 케이크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 케이크는 여기 커플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하나 더 할까요? 네, 한 분 더 네. 원하시나요, 여러분? 네. 별론가 본데요. 나머지 그러게 별론가? 이 정도? 네. 노안이 와가지고 어두워서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손 가셨나요 혹시? 그럼 여기서 즉흥으로 손. 기억이 안 나신대요. 어떡하죠? 아깝다. 그러면 케이크는 다른 분한테 가는 걸로 해도 될까요? 빨리 기억하세요.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케이크는 다른 분한테. 네, 저희가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는 과정으로 GV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딱딱한 부분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돌발 퀴즈라던가 이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네, 저는 너에게 가는 길을 자녀의 커밍아웃을 통해서 2분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영화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2분의 그 결혼한 모습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말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으려면 처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3분이 만나셨을 때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난 누구의 이런 점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부모 모임 갔을 때 그때 비비아님이 계셨어요. 비비아님이 계시면서 그 개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서 아니 저렇게 이쁘게 생긴
여자가 저렇게 또 멋진 게이 아들을 둔 사람이 왜 이렇게 게이 저 얘기를 하면서 우나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리고 저는 가서 이제 물론 갈 때 저희 아이가 저한테 엄마 성소수자 부모 모임 좀 같이 가. 그래서 내가 나는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인 줄 알았을 때 레즈비언 괜찮은데 왜 내가 굳이 가야 되지? 제가 레즈비언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계속 여자애한테 연애 편지 쓰고 할 때 제가 초등학교 정도에 한번 너 레즈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그런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한번 물어봤어요. 너 레즈비언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바이에 가깝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레즈비언 친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아이가 없다거나 듬직한 사이를 못 얻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요즘 듬직한 사이가 어디가 있고 없니만 못한 사이도 많고 또 예쁜 손주를 내가 키워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상관 안 했죠. 그랬는데 얘가 이제 그래서 나는 별로 슬프지 않은데 왜 거기 자조 모임을 가야 되지? 그랬더니 내가 거길 가는 건 엄마가 위로받으러 가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좀 인권 활동을 하라고 그 이유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빠서 난 힘들 것 같은데 했지만 부탁을 해서 이제 간 거죠. 가서 보니까 비비아님이 멋진 비비아님이 울고 있길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걸 갖고 울고 있을까 생각을 했고 그 후에 이렇게 유쾌하신 분인 걸 곧 알게 됐죠. 그리고 감독님 같은 경우에 정말 와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웃으면서 몇 마디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사람을 무장해제 시켜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민다는 것은 계속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한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질문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질문을 제가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질문을 계속 또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또 물어보는데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생애사 인터뷰를 여러분들 하셨는데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저희만한 게 여러분도 하셨고 그분들도 그런 걸 느끼셨을 텐데 이거 카메라를 들이밀고 인터뷰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람은 좀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아무에게도 해보지 않은 얘기를 술술술술술 다 얘기를 한 저의 모든 것을 다 털어간 감독님입니다. 나비님보다 제가 선배예요, 사실. 제가 먼저 부모 모임에 갔어요. 제가 2016년 여름에 가서 개개하면서 그 한 1년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 봄에 나비님이 대전 모임에서 짠 나타나셨는데 저는 그때는 상태가 어땠냐면 게이란 말은 하는데 울어요. 그냥 게이예요 이러면서 울어요. 근데 나비님은 너무 웃으면서 저희 애는 레즈비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한치의 슬픔도 없이. 그래서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런 분이 어디서 나타나셨지? 그래서 진짜 저랑은 너무 다른 캐릭터지만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러고 싶다는 약간 이 선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트랜스젠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 이후 과정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 그때 나비님을 처음 봤을 때 저랑 이제 저보다 먼저 활동하신 그 분들하고 다 같이 눈빛을 교환했죠. 저분을 잡아야 되겠다. 활동가다. 약간 이렇게 준비된 활동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달부터 계속 나오겠죠. 저희가 꼬셔가지고 서울로 계속 오시게 됐고 감독님은 이제 그 즈음에 2017년 즈음에 영화를 찍는다고 오셨는데 진짜 체구가 작으시잖아요. 근데 카메라랑 삼각대랑 막 주렁주렁 이렇게 다 메고 오세요. 메고 오셔서 이제 나비님 말씀대로 목소리도 되게 작고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인터뷰를 한 6시간을 해요. 그러면 저를 앉혀놓고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감독님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 6시간을 진짜 감독님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엔. 근데 하면서 또 당연히 저는 좀 눈물이 많나 봐요. 또 울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6시간을 하고 나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게 무슨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봐가지고 그게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두려움도 있었지만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지가 시작이었는데 자꾸 카메라가 저를 막
이렇게 비추고 자꾸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성장하는 제가 느껴지고 제 생각이 막 바뀌는 게 느껴지고 제가 점점 되게 좋은 말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제 자신이 느끼니까 이 작업이 이제 그 다음엔 되게 저한테 너무 필요해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구나 싶었고, 그런 기회를 주신 감독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네요. 저는 맨 처음에 그 나비님을 어디서 봤냐면 컴퓨터 화면에서 봤어요. 아니 왜냐면은 저 연분홍 치마에서 그 한결님이랑 나비님이 그 허핑턴 포스트에서 같이 출연하셨던 그 대화에 있는 걸 기록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 현장에 못 갔어서 두 분이 이제 나누시는 이야기를 녹화한 거를 이제 봤는데, 거기서도 싸우시더라고요. 막 이제 막 한결님이 그 나비님의 이제 막 연애사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셨냐? 그랬더니 나비님이 너는 왜 나한테 막 함부로 막 어팅하면 뭐라 그러면서 왜 너는 내 연애사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셨던 거서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비비안님 같은 경우는 그때 처음 뵀었던 게 그 성서수자 인권포럼에서 비비안님이랑 이제 다른 부모님들이랑 나와가지고 이제 커밍아웃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때 비비안님이 그 예주님한테 받으신 편지를 읽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좀 마음도 아프고 감동적이어서 저도 막 울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갔는데 그걸 보시면서 또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3번 되니까 그래서 이 편지만 보시면 계속 눈물이 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게 있었고, 그래서 두 분을 계속 촬영하면서 느꼈던 것은 진짜 두 분이 성격이 다르세요. 그래서 그 나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집에 먼저 댁에 도착하면 비밀번호 알려주고 들어가 있어. 막 비비안님은 인터뷰 끝나면 같이 밥 먹고 가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지민님이랑 같이 막 요리하시고 이러는데, 나비님은 나가서 뭐 짬뽕 먹을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되게 재미있게 약간 각각 너무 성격이 다르시고 각각 자녀분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정말 극단적으로 좀 다르고 재밌는 부분들도 있어서 두 분을 좀 같이 찍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꼭 이제 한 가지 방향으로 자식과 관계 맺는 부모는 없으니 좀 다양한 관계 맺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두 분과 같이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 덕분에 제가 오늘 여기 초록상상에 와서 GV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프리허그를 하면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모든 활동 중에 프리허그 할 때 가장 큰 힘을 저희가 받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GV를 하면 저희가 저희끼리 배우놀이 하러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배우인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은 정말 이 환대의 눈빛과 정말 지지의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느껴져요. 그래서 비비안님이 항상 하시는 것처럼 하나도 힘들지 않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서울이든 지방이든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가는 날도 있고 강행군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서 힘을 얻고, 최근에는 이렇게 정말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주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배우 놀이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 놀이 하려고요.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고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저희랑 비슷하게 앞으로 우리 예수님 놀이도 하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자. 이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제자 놀이 하려고요. 제자처럼 쓰려고요. 나비님 하신 말씀. 아니 재밌자고 한 소리예요. 저는 사실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주변에 엄청 많이 알렸거든요.
주변에 이제 뭐 회사는 당연히 제가 원래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라 뭐 그냥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영화 홍보 뭐 카톡 다 보내고 제가 관을 또 하나 빌려서 회사 동료들 다 좀 불렀어요. 친한 동료들 한 60명 정도. 그래서 보여주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진짜 약간 활동가가 됐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시작은 그냥 게이 엄마로 뭔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시작했다면 아, 이제는 뭔가 이 좀 잘못된 사회를 조금 바꾸고 싶다는 그런 열망까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활동가로서의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영화 이제 보고 나서 뭐 소감을 서로 얘기하고 이런 GV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하지 못하던 어떤 너희들이 살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를 사실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해서 상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뭐 나비님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엔 되게 많은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살고 있고 심지어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공존에 대해서 또 고민하자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 제가 진짜 그래서 되게 뭔가 좀 더 넓은 세계를 생각하는 활동가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가끔 느껴요. 근데 나비님이 진짜 되게 훌륭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비님하고 사실은 매일매일 저희가 만나서 지구에 와서도 너무 에너지 잘 받지만 나비님한테 사적으로 듣는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나비님의 과거사라든지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을 옆에서 모시듯이. 아 그것도 진짜 저를 엄청 성장하게 해주는 또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괜찮았죠? 아, 저는 예수님들을 찍으려고요. 저는 장난이고, 저는 사실은 이게 개봉을 해본 영화가 이 영화가 처음이어서 이렇게 GV를 이렇게 막 많이 하루 걸러 하루에 하나씩 막 다니고 이런 경험도 저도 처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떨까라는 게 사실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막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도록 뭐 영화를 만들었나 혹은 뭔가 좀 제작 방향이 틀렸나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나비님, 비비안님의 어떤 활동이나 부모 모임의 활동 또 두 분의 어떤 깨달음, 이야기, 성장 과정을 보시고 관객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들을 보니까 저도 되게 배울 점도 많고 두 분께 되게 감사하고 그걸 또 좋게 봐주시는 관객분들이 있어서 4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신 두 분이랑 그다음에 부모 모임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과정을 함께 밟아온 이제 연분홍치마라는 저희 제작 단체에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영화 보러 와주시고 질문해주시는 관객분들께도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제가 이렇게 비비아님도 이렇게 노조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단체 관람하고 저도 이렇게 저희 지인들 외에 또 저희가 공로총 소방노조인데 공로총 소방노조 원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단체 관람을 이제 받아서 했는데 전국에서 어떤 분이 다른 지역에서 항의를 했어요. 이런 거 왜 소수자 때문에 다수자가 피해를 입어야 되냐 이런 영화를 왜 보라고 하냐 항의를 했더라고요. 직접 우리한테 전화도 하고 그쪽 지부장한테 전화해서 지부장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고 이제 욕을 했고 저희 수업총장은 아 그럼 보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탈퇴서를 냈더라고요. 그쪽 지역 정서는 어떠니 했더니 이번 기회에 인간관계 정리합시다. 조합원 정리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 되는 사람은 우리 노동조합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은 조금씩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한 30년 전에는 여자라고
뭐 비하하고 장애인이라고 비하하고 이런 것들을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 취급을 받잖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처럼 이 성소수자나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들 마음에서 이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우리 어떤 그 단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조금 커트도 시킬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저는 좀 체감을 하고요. 주변에 얘기해서 좀 약간 혐오의 느낌을 있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 한 번씩 정리해야겠더라고요. 이걸 기준으로 잘 됐군. 정리할 기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봤는데요. 제가 비비아님을 초록상상, 그러니까 관계돼서 한 3번을 중랑에 오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비비아님을 엄마로, 네, 성소수자 부모의 엄마로 만났고, 2번째 작년에 만났을 때는 정말 성장하신 게 눈에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인권활동가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게 성장하셨다는 게 보였고, 그리고 올해 만났을 때는 대배우로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가, 네, 옆에 계시고 좀,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변화를 확연하게 알 수 있었고요. 네, 초록상상도 중랑에서 정말 2005년에 작은 소모임을 시작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저희가 영화제를 이렇게 열기도 하고, 지역 내외에서 뭐 성평등 관련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건강과 생태, 기후위기와 함께하는, 그래서 기후위기 따로, 생태 따로, 성평등 따로가 아니라 함께 연결고리를 되어주는 그런 주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우리는 왜 말할 기회를 안 주지? 이런 타이밍에 또 한 번의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박스? 그런가 봐요. 우리 저기 성평등팀 전 팀장님이신데. 네. 제가 하나. 네, 나에게 가는 길 영화를 보면서 너에게 가는 길, 죄송합니다. 나에게 가고 싶은가 봐요. 너에게 가는 길 영화를 보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가구장제가 좀 뿌리 박혀 있어서 가족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자식의 삶에 되게 깊이 관여하려고 그러고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영화에서는 그런 면들이 좀 덜 드러났어요. 그래서 자녀가 커밍아웃 했을 때 전과 후가 어땠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영화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육성으로 듣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영화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그쵸. 저는 사실 그 아이의 커밍아웃을 받고 나서 진짜 가족주의를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게 사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생각할수록 이 가족주의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그 문화 자체가 가족주의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커밍아웃 받기 전에는 굉장히 가족끼리 서로 되게 친밀해야 하고 서로 잘 보살펴줘야 되고 뭐 어쨌든 그 가족이 되게 어떤 사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게 약간 혈연 중심? 그러니까 혈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6남매거든요. 형제가 6남매고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살고 또 제가 온 가정을 이루었고 하지만 저를 둘러싼 이 가족주의를 제가 공고히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같은 걸 되게 많이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주 찾아가 보지 못하는 거에 늘 마음 무거워하고 죄책감 같은 것도 가지고 형제들끼리도 좀 안 맞아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좀 노력하고 특히 아이들한테도 제가 되게 좋은 엄마이고 싶어 하면서도 그 가족주의를 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말로는 이성적으로는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족주의 자체가 어떤 비합리적인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거기 안에서 자꾸 아이들과 엄청 친밀하게 나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제일 깨야 되는 거거든요. 엄마랑 아이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되게 가득 차 있었는데 아이의 커밍아웃을 받고 보니까 가족이 있지만 각각의 타인으로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물론 저도 아이가 커가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거를 정말 제가 실천을 할 수 있게 된 게 약간 커밍아웃을 받고 나서부터 확실히 실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한 타자다. 아이는 내가 낳고 내가 키웠지만 근데 부모들이 그런 생각으로 빨리 전환하기가 힘든 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못할 때 막 우리가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서 자꾸 나한테 소속된 어떤 이 개체로 자꾸 보는 거기서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어쨌든 커밍아웃 받고 나서 그런 걸 깨달았고 가족주의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폭력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될 일을 가족 안에서 자꾸 다 해결하라고 하니까 가정폭력이건 뭐 친족반 성폭력이건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묻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고 저희 아이는 사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전 결혼 제도도 사실 좀 반대하거든요. 저는 결혼을 했지만 근데 그거는 선택의 문제죠. 나는 반대하거나 누구는 찬성할 수 있지만 저희 아이한테는 아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있어야 찬성이나 반대를 하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결혼이어야죠. 그래서 저는 결혼 제도 자체를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가 하고 싶어 하고 그거는 어쨌든 주어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니까 저는 동성혼이 법제화되어야 된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긴 했거든요. 아직까지 법제화가 안 돼서 법제화가 안 돼서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가족주의에 대해서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혈연 관계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동반자법 이런 거 사회적으로 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동반자법도 진짜 적극 지지합니다. 누구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 성적으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친구끼리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친구끼리 좋아할 수 있고 뭐 남녀가 꼭 그러니까 뭔가 가족을 이룬다고 해도 이게 성적인 관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족도 가능해야 되고 되게 다양한 가족들에 대해서 저도 알아가고 상상하게 되면서 진짜 세계가 되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딸인데 걔는 저한테 커밍아웃을 한 적이 없고 저는 걔의 정체성도 절대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뭐, 걔가 어떤 사생활을 가지고 있든 절대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제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부모든지 내 아이가 만약에, 엄마 뭐,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랬을 때, 그래? 이성이야? 동성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저도 제 아이가 이제 바이젠더 페노멘트 에이섹슈얼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만 실은 뭐 외국은 우리가 흔히 뭐 한국에서만 해도 LGBTAIQ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은 60몇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실은 사람의 숫자만큼 인구수만큼 정체성이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떤 범주 안에다 넣으려고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폭력적이고 자꾸 설명을 하게 하는 것들이 좀 뭔가 잘못된 거지. 나는 뭐 이 세상 20억 인구 중에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큼은 저희한테 이제 아이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실은 뭐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뭐 성소수자가 어느 문화권이나 5% 내지 10%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5%만 하면 250만 명이고 25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제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120만 명이고 현역 군인이 58만 명, 6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 숫자를 합한 숫자보다 우리나라 군인과 공무원을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소수자가 있는데 왜 주변에서 당신 주변에는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 당신이 그만큼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만큼 많은 숫자도 많고 또 많은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은 아이한테 배워서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저기 했던 건 아이
적든 나보다 나이가 적든 경험이 적든 정말 개별적인 존재고 존중해야 할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에서 이제 스위스 뭐 존엄사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할 때는 실은 제가 이 아이가 작년이었는데 과연 살아서 나하고 같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했었고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생각을 한 이면에는 어렸을 때 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때 그러니까 젠더 표현이 다를 때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커서도 20살이 넘어서도 나는 트랜스젠더야 그렇게 얘기할 때 조금 기다려보자라거나 어떤 그런 얘기를 해서 상처를 줬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존중을 했어야 돼요. 외국처럼 아이가 젠더 표현이 다르다면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1차 성징이 생길 때 외국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줘서 계속 이제 물론 뭐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나 내분비 의사들하고 그 상의를 해서 계속 지켜보다가 2차 성징 나올 때도 계속 이 아이가 그렇게 정치화를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든가 해서 어떤 불가역적인 외과 수술을 하지 않고도 본인이 원한다면 호르몬 치료만으로도 본인의 정체성을 찾고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걸 몰랐던 거고 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런 걸 허락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가 어리든 크든 본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본인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당사자인데 그걸 너무 생각을 못했구나 해서 실은 그것이 아마 아이가 성소수자에서 커밍아웃하고 나서 제가 지나면서 제일 후회됐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수술을 한다든가 할 때 혹은 존중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서로 그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어서 그런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몫은 저는 뭐 종교는 없습니다만 영혼의 차원에서든 어떤 것이든 본인이 또 하나의 배움이 있을 거다라고 믿어주는 그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의외로 역설적이지만 네가 어떤 저기라도 부모로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그런 말 각오를 하고 했지만 아이로서는 나를 정말 존중하는구나. 정말 많이 존중하는구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나오고 나서 아이도 조금 더 많이 부드러워지고 힘도 생겼는데 그게 참 역설적이지만 진짜 너의 어떤 모습까지도 나는 존중할게. 그 존중이 당사자한테는 정말 큰 힘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이든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경험치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저로서는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고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듣는다는 느낌 듣지 않으셨나요? 네, 아유, 훌륭한 강사분들이 이렇게 나비교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네, 이러한 사회 인식은 성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편견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더 견고해지게 만들죠. 그래서 나아가서 혐오를 조장하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일상적인 차별 그리고 제도적 차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이죠. 현재 우리나라가. 네, 이러한 편견, 혐오, 차별은 여성,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성소수자, 이주민 등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데 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하는 법,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모두가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그리고 나의 지향에 대해서도 꺼려하지 않고 우리가 같은 눈을 보고 아이 컨택하면서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과 군인보다도 더 많은 성소수자가 존재한다. 내 주변에 누군가는 소수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혹시라도 혐오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부스리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 강의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말이 되게 많은데 많이 잘랐어요. 어찌나 아쉬운지.
이제 마무리 멘트를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시간이 훌쩍 갔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2021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이렇게 많은 GV를 다니시는데 이후의 활동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내년 활동 계획이라든지 감독님이 혹시 다른 작품을 생각하고 계시면 그 작품에 대해서 살짝 소개해 주신다든지 이런 시간을 갖고 오늘 영화제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이런 얘기 네, 듣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먼저 얘기 듣고 두 분 차례로 얘기 들어볼게요. 오늘 여기 함께 여기 송평등 영화제에 와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웃음이 넘쳐나는 GV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GV를 다니다 보면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이나 혹은 당사자분들이 이제 함께 그냥 무작정 부모님이랑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냥 공간에 왔다. 그러고 막 GV 톡방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부모님한테는 비밀이지만 뭐 이렇게 커밍아웃 하고 나서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해줬으면 좋겠는 말들을 해주세요. 막 이런 GV 카톡방에 그런 얘기들이 올라올 때마다 되게 아까 관객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되게 작은 키퍼 같기도 하고 또 영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에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비님도 방금 이제 그 한결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완성이 되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는 또 한결림이나 예준님 혹은 성주님 그리고 또 다른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이 영화가 지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었는데 어쨌든 관객분들께서 그 마음을 되게 잘 읽어주고 계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힘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올해가 이제 잘 마무리되고 이제 너에게 가는 길이 저희가 2만 공약, 10만 공약을 했었었는데요. 2만이 넘으면 혹은 10만이 넘으면 어떤 걸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었는데요. 근데 10만이 넘으면 원래 수우파에 나오는 헤이마마를 두 분이 추시기로 했었는데 근데 10만이 약간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서 저희가 2만이 넘으면 사실은 두 분이 드래킹이랑 드래킨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드래그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12월 말이나 1월 초까지 2만 저희 넘을 수 있을까요? 엔차 관람, 엔차 관람. 그래서 일단은 너에게 가는 길 저희는 GV를 열심히 하면서 내년 초까지 관객분들을 열심히 만나고 저는 앞으로 약간 앞으로 작품을 하게 될 때도 다양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시고 많은 박수 쳐주신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밖에 대기하고 계셔서 짧게 해야 되겠네요. 금세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데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외국에 가면 그 악플을 다는 사람을 실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NPR이라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을 조사를 해보면 0.06%라고 하더라고요. 1%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목소리가 큰 것처럼 느낀 건 99%의 사람들이 조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초록상상 역시 듣던 대로 우리나라의 어느 인권단체보다도 더 이 부분에 정말 환대해 주시고 감수성이 뛰어나시고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푸슬님 기억하시는 초록상상 그 첫 번째가 제가 사실 데뷔할 때예요. 그게 거의 사람들 앞에서 제 얘기를 진짜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어서 그때는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고 작년에 왔을 때는 그래도 한 4년이 지난 시점이라 괜찮았었는데 이런 훌륭한 단체를 일단 제가 알고 있다는 제가 참 뿌듯하네요. 오늘 너무 즐겁게 진행을 너무 잘해주신 두 분께 일단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환대하는 마음을 저는 오늘 온전히 다 받고 가서 내일부터 또 다른 GV에서 더 열심히 공감하도록 노력하겠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 이해와 포용 이런 것들이 정말 성소수자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굉장히 빨리 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주시는 거니까 각자 굉장히 자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 영화는 N차 관람 해주시면 볼 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네,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꼭 N차 관람 부탁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히 가시고 다음에 또 좋은 데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저희가 소정의 따뜻한 발일 케어줄 양말을 준비했으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